선생님이 얘기 들으셨죠? 세법 6주로 한다는 거 얘기 들으셨나요? 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시간을 한 30분 정도 늘려서 하겠습니다. 오늘 1시 반까지. 예? 아, 오늘 약속이신가요? 1시? 1시 반까지만 하겠습니다. 1시 반까지. 그래서 다른 걸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휴강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하는데 공법이 민법 아마 다른 거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세법을 6주로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시간 늘려서 뭐 6주 하든 어쨌든 수업은 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일단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1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갑자기 막 깎아보자 1시 반까지 하려니까 그죠? 제가 더 힘듭니다. 저는 1시 반이면 밥 먹고 쉴 시간에 강의를 하기 때문에 빈을 일어납니다. 배고파가지고 그죠? 그래서 오늘 1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승계는 이제 유상과 무상이 있는데, 이게 유상의 대표적인 게 매매, 그 다음 뭐 있어요? 교환,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현물, 출자, 대물, 변제, 연부, 취득,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무상의 대표적인 건 상속과 뭐가 있다? 증여가 있다. 그런 거죠. 상속과 증여. 자, 만약에 여러분이 내 자식을 효자로 만들려면 재산을 상속해줘야 될까요? 증여해줘야 될까요? 내 자식을 효자로 만들려면 상속을 해줘야 증여를 해줘야 돼. 상속을 해줘야 됩니다. 상속. 증여를 해주기 때문에 이놈의 새끼들이 돈 다 받아먹고 떨어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런 되게 많잖아요. 막 해가지고 재산 다 물려줬는데 안 모셔가지고 아버지가 막 90대 노부모가 막 소송 걸었는데 지죠. 왜? 근거가 없어요. 동거봉이 하기로 조건을 증여했다는 근거를 입증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길거리 나앉는 거예요. 그런 자식이 얼마나 많은데 요새요. 근데 상속을 해줘버리면 지가 나한테 받으려면 나 죽을 때까지 잘해야 되거든요. 왜? 난 잘못하면 어떻게 돼? 알았어 해놓고 뭐라고 하는데 나의 모든 재산을 나 죽으면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죽는 거지. 그러니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을 해줘야 돼. 상속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상속을 해줘 재산이 많으면 아버지가 전화하다가 기침을 해서 기침했어. 그럼 주말에 내려온다니까? 자식이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냐고 증여해줘 버리면 아버지 약 좀 드세요. 쭉 이런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걸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산은 상속을 해주셔야 돼. 상속을 증여해주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무상승계 취득으로 결국 뭘 내란 얘기야?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 상속받으면 세금을 뭘 낼까요? 상속세 내죠. 그죠? 그리고 취득세 내야 됩니다. 증여받으시면 증여세 내시고 그리고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이 얘기는 근본적으로 얘는 세금을 2개씩 내는 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만 내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상속세만 내는 줄 알겠는데 갑자기 취득세 얘기를 하니까 얘랑 엉켜가지고 이게 뭐지 그런 분이 있고 증여받으면 증여세만 내는 줄 알았더니 또 취득세를 이러니까 엉킨다는 분인데 이 엉키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얘네 둘은 국세잖아요. 그죠? 국세니까 얘네들은 세무서다 따로 내는 거고 얘네들은 뭐예요? 무상으로 취득했으니까 본인 앞으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잖아. 그럼 뭘 해야 돼?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인 거죠. 그러니까 상속을 받아도 취득세 내셔야 되고 증여를 받아도 뭘 내라? 취득세를 당연히 내야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무상승계 취득으로 봐서 세금을 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시는 최초 취득이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토지는 매립간척. 아까 했죠? 토지를 매립간척한다. 이게 원시 취득이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그죠? 새로 짓는 거죠? 이런 것도 원시 취득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를 제조하거나 조립하거나 건조한다 그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취득으로 봅니다. 그죠? 원시 취득. 여러분 자동차를 조립하면 원시 취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아 자동차에서 K7 한 대를 조립했다. 그러면 지금 누가 원시 취득한 거예요? 기아 자동차 회사가 원시 취득하는 거잖아요. 왜? 조립해서 취득하는 거니까. 그런데 나중에 혹시나 이거 어쩌다 어디가 있어요. 부동산이 아니니까 잘 나오진 않는데 이거나 뭘 기억해야 되냐면 얘네들은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는 원시 취득은 과세를 안 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럼 자동차 회사한테 혜택을 주는 거냐? 그게 아니라요. 자, 기아에서 K7을 한 대를 4천에 팔기로 했어요. 그죠? 근데
그럼 기아자동차는 기아 한 대 조립할 때마다 원시 취득이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야, 니네 원시 취득 세금을 내. 그러면 기아는 이 차를 팔아먹으려면 이거 한 대 조립할 때마다 뭘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되겠죠? 그럼 얘가 취득세가 400이 나왔다 쳐봐, 옛날면. 그러면 기아는 이 차를 얼마에 팔까요? 그렇죠. 4,400에 팔게 최소.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된 기아에서 낸 이 400만 원은 결국 누가 내는 거예요? 우리가 내는 거예요. 소비자가. 거기다가 우리는 이거에 대한, 원래 이걸로 팔았으면 4천에 대한 취득세를 내면 되는데 이제는 이것도 우리가 부담하고 그 다음에 뭐 4,400을 내가 승계 취득했으니까 뭘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돼. 이중으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 회사에다 부과해봤자 전부 다 누구한테 전가가 된다?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과세를 안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다른 표현으로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배웠는데 예를 들면 문제 이렇게 내봐요.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는 승계 취득에 하나여 과세한다. OX. 그러니까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승계 취득에 하나여 과세한다 그러면 틀렸대. 원시 취득 과세 안 한다 그러면 기아에다가는 과세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언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아로부터 뭐 할 때? 승계 취득할 때 한다는 얘기잖아. 같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원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것만 딱 기억하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와야 돼? 얘는 원시 취득은 과세하게 안 하게 맞았니 틀린 이게 원하는 건데 우리는 근데 갑자기 뭐라고 나와? 승계 취득에 하나여 과세한다. 아 얘는 안 배운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랬고 광어권 어권을 출원이라고 그래요. 출원. 이게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최초 등록. 처음으로 등록하는 우리가 특허 출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처음으로 등록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출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는 무슨 취득이에요? 처음으로 특허 출원해서 등록하는 거니까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얘도 이제 면제해 줍니다. 면제 얘네들은. 그러니까 광산 채굴 권리를 가졌으면 음지에서 몰래 캐지 말고 양지로 나와서 캐라 이거예요. 정당하게. 그럼 등록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돈 안 내게 해줄게. 너 그 대신 과학고 등록할 때 내가 그냥 공짜로 해줄게. 그리고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뭐요? 온갖 명목으로 세금을 걷어가겠죠? 그죠? 그런 거죠? 옛날에 그 인터넷에 보니까 외국이었던 할머니들이 두 분이서, 그죠? 산에 뭐 거꾸로 갔다가 광산을 발견했어요. 금 광산을 발견한 거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근데 그건 이제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요. 포상금을 주고 그때 제가 들은 얘기로는 거기서 금 채굴되는 양의 몇 %를 그 할머니한테 주는 거야. 두 분한테. 논한 거죠. 완전 논한 거죠. 누가? 할머니는 무슨 할머니야. 그 자식들이 논한 거지. 할머니는 할머니시라는 게 할머니시잖아. 그럼 그죠? 자식들 논한 거죠. 그런 거죠. 그 남편이 가끔 가다가 주말에 어디 막 간다고 산에 가고 그러잖아. 가지 말라 하지 마. 그냥 가라고 그래. 그 이왕이면 깊이 가라고 그래. 깊이 인적 드문데 막 지리산 저 깊은데. 그렇죠. 일석이조잖아. 거기 갔는데 뭐라도 하나 캘 수도 있잖아요. 하다못해 산삼에서 캘 수 있고 금괴도 뭐 금광산 발견할 수도 있잖아. 더 좋은 거 뭐 안 돌아오면 더 좋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일석이조. 근데 굳이 왜 가지 마라 그래. 뭐 맘대로 가라 그래. 맘대로. 그죠? 그러면 되지. 그죠? 아직도 가지 말라고 한다는 것은 뭔가 애정이 있는 거요. 참, 아직도 그러고 싶나? 아이고 이해가 안 간다. 우리 마누라는 왜 여행을 혼자 안 가려고 하나 모르겠어요. 여행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 그죠? 한 번씩 가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그건 이 여자분들 하나 꼭 명심할 게 있어요. 첫 친정을 가. 그럼 갈 때 3박 4일 가기로 했어. 그럼 약속 꼭 지키세요. 3박 4일 가기로 하고 2박 3일 있다 와. 그런 거 하지 마. 진짜 짜증 겁나네요, 막. 3박 4일 간다 해서 스케줄 다 짜놨는데 갑자기 2박 3일만 와가지고 막 그럼 얼마나 열받아. 막 짜증 겁나네. 차라리 그럼 가질 말든가. 처음부터 2박 3일이라 얘기하든가. 늘리는 거 괜찮아. 3박 4일인데 5박 6일 이건 괜찮은데 줄이는 거 진짜 하지 마세요. 그건 사람이 서로 부부간의 예의야. 그건 기본 예의. 예의 좀 지켜주세요. 아, 나 진짜 꼭 부탁하고 싶네. 이 동강 들으신 분들도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약속 꼭 지켰으면 좋겠어.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다니까. 꼭 가가지고 일찍 와가지고 어디 갔냐 이 자꾸. 그죠? 골치 아프죠. 근데 우리 와이프는 뭐 안 가요. 장모님 돌아가시니까 안 가더라고. 장모님 한 10몇 년 되셨거든요. 돌아가시는데 그전에는 막 푼질레 가더니 장모님 딱 돌아가시니까 안 가요. 아버님만 계시니까 안 가는 거야. 가긴 가는데 가면 이제 뭐 해야 돼? 자기가 다 일을 해야 되잖아.
아버님 혼자 계시 가면 막 설거지, 청소해야지, 막 반찬해야지. 장모님 계실 때 가면 그냥 앉아가지고 먹고 오면 되는데 이젠 아닌 거죠. 근데 가긴 가는데 옛날 며칠 안 가죠. 그죠? 그런 게 있어요. 확실히 이 여자분들이 살아계셔야 돼. 남자분들이 있으면 나이 들면 짐인가 봐 자식한테. 그죠? 이래저래. 그죠? 아유 일찍 죽어야지. 그죠? 자, 일찍 죽을 때 전 시한부 인생이에요. 앞으로 50년도밖에 안 남았어.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간주취득은, 자, 이건 되게 중요해요, 얘가. 시험에 얘가 굉장히 잘 나와요. 작년에 출제됐고, 얘가 그리고요, 여기 하나만 엮인 게 아니라, 이거 말고도 두 문제가 같이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저 내용을 잘 모르면 최대 3문제까지 엉켜 있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재는 이 취득 형태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근데 58페이지 보면 간주 취득은 나와 있죠. 제목 정도는. 그죠? 이건 나중에 제가 뭐 요약집 같은 데 보면 이거 정리해놨거든요.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그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도 58페이지에 간주 취득에서 제목을 써놓은 거죠. 자,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일단 여기 있어요. 토지를 뭐 한다? 지목을 변경한다 그래요. 지목 변경. 자, 보세요. 여기 여러분이 전을 가지고 있어. 칩이 논을 갖고 그죠? 전답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지목을 뭘로 바꿔요? 대로 바꿨어요. 그래서 뭐가 된 거야? 지목을 변경했다 그런 얘기죠. 말 그대로. 그러면 얘가 갑거면 이건 누구 거예요? 이것도 갑거죠. 그러니까 이 간주 취득의 특징은 실질적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변동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건데 지목만 바뀐 거죠. 근데 문제는 얘가 전답일 때와 지목이 대일 때 가격이 어느 게 더 비싸요? 일반적으로 대가 더 비싸잖아요. 해서 이걸 했더니 금액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증가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증가된 만큼을 네가 실제로 취득한 건 아니지만 뭐해서 취득한 거로 뭐해서 간주해서 이만큼을 과세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건축물을 개수하거나 개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개수가 이제 포괄적인데 대표적인 뭐 리모델링이나 대수성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리모델링 하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죠. 가액이 증가되잖아요. 근데 소유권 변동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증가된 만큼을 취득으로 간주하겠다. 그다음에 차량, 기계 장비, 선박에 뭘 한다? 종류를 변경한다. 종류 변경. 그죠? 종류 변경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소유권 변동이 없는 거죠. 제가 한번 했었나요? 이게 미리 얘기하는 거 이게 자동차예요. 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동차 종류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차 같아요? 자동차 종류 중에. 네? 탑차요? 탑차 아니에요. 봉구차. 그림을 보는 거, 그죠? 제가 원래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요. 그래가지고 습자지 아시죠? 습자지를 그림을 베껴가지고 옆에다가 딱 옮기면 원본하고 틀려요. 대단한 실력이죠. 저 같은 실력 없죠? 습자지를 베꼈는데 옆에서 옮겼는데 원본하고 틀려. 굉장한 실력이. 제가 봐도 깜짝 놀래요. 너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요. 너무 잘 그리죠. 학교 다닐 때 그림 그려가면 미술 선생님이 맨날 집어 던졌어요. 제가 막 그림만 그려가면 나는 T야. A, B, C까지 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학년에서 저만 D예요. 저 혼자 D야. 다시 그려와 다시. 막 짜증 엄청 나는 거예요. 그치? 내 딴에 열심히 했는데도 그죠? 그리면 나. 저희 식구들이 그리면 다 잘 그리거든요. 저만 그림을 못 그려요. 진짜로. 저희 아버님은 막 그 사인펜 같은 걸로 막 하면 기가 막히거든요. 다 잘 그려. 저만 못 그려요. 이상하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자동차예요. 그죠? 봉구차로 얘기했어 지금. 그죠? 딴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게 뭐야? 그쵸, 구급차잖아. 딱 봐도 구급차네. 삐뽀삐뽀에다가 적십자 딱 넣으면 딱 나와야지. 이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 게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더 특징적인 거 딱 삐뽀삐뽀에다가 딱 적십자 그러면 벌써 구급차 딱 나와야지. 앰뷸런스 딱. 그죠? 자, 그러면 얘가 뭐예요? 일반 자동차가 뭘로 바뀐 거야? 구급차로 종류가 변경이 된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구급차가 더 비싸죠. 안에 시설 같은 설비 같은 걸 하니까. 그래서 얘가 가액이 증가되면 그만큼을 뭘로 본다?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얘는 특징이 얘네들은 가액이 증가가 돼야 돼요. 가액 증가. 그래서 이 증가된 만큼을 취득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 더 있는 게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이렇게 돼. 이해가 잘 나오죠? 자, 과점 주주란 이런 거예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과점주주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왜 간주취득이냐면 이 과점주주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했대요. 그럼 얘는 지금 뭘 산 거예요? 주식을 산 거예요. 여러분, 주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낼까 안 낼까요? 주식 사면. 여러분, 주식 하시는 분 있죠? 주식 사면 취득세 낼까 안 낼까요? 저기 봐봐, 저기 과세대행 주식 있어 없어? 없어요. 주식은 취득세 안 내요. 대상이 아니죠. 그죠? 양도세인데요. 양도세는 이제 대주주나 이런데요. 근데 취득세를 안 내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주식을 취득했대. 그럼 얘는 실질적 취득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대상이 아니니까. 근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자, A라는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을 설립을 해요. 법인이 설립을 했어요. 그러면서 얘가 부동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사무실 같은 데서 부동산을 10억 원어치를 취득했다 쳐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부동산은 지금 누가 취득한 거예요? A 법인이 취득한 거죠. 그런데 갑이 이 법인의 주주가 됐어요. 주주가 지분 투자해서 지분이 60%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얘는 무슨 주주예요? 과점주주죠. 왜? 50% 초과했으니까. 그러면 자, 이걸 실제로 산 건 A 법인인데 갑은 그 법인의 주식을 샀을 뿐인데 얘가 뭐가 됐기 때문에 과점주주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이거를 실제로 산 건 아니지만 요 해당 지분만큼 취득으로 해서 간주해서 누구한테도 너한테도 취득세 부과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어쨌든 갑은 실질적 취득자는 아니니까 얘는 간주 취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기본 개념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때 그런 갑은 세금을 내느냐 안 낸다. 왜? 법인 설립 당시 과점주주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그러니까 비상장 법인 설립 당시 과점주주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있어요. 얘가 지분이 설립 당시 40%였어요. 과점주주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다가 얘가 주분을 추가로 사서 60이 됐어요. 그럼 무슨 주주예요? 과점주주죠. 자, 그러면 얘가 과점주주 아니었었는데 과점주주가 됐죠. 그럼 얘는 뭐야?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거네요.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 이때는 지분 전체를 취득으로 간주합니다. 그럼 얼마? 60% 전체를 취득으로 봐요. 자, 세 번째는 재차라고 돼 있어요. 재차. 얘는 뭐냐면, 자, 얘가 40이었는데 추가 취득 60이 됐어요. 그럼 최초 됐죠? 됐다가 다시 팔아가지고 50이 됐다가 다시 70이 됐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는 설립 당시고요. 자, 최초 과점 주주였죠. 이땐 60% 세금을 냈겠죠. 그리고 50은 과점 주주 아니죠. 왜? 50으로 초과니까. 그럼 과점 주주였다가 아니었죠. 다시 사서 또 됐죠. 이건 뭐라 그래? 재차 과점 주주예요. 이때 재차 과점 주주가 되면 그 이전의 과점 주주 지분 얼마예요? 60%. 이거보다 증가분만 취득으로 간주합니다. 그럼 몇 프로? 10%. 그럼 만약 얘가요 60였다가 50였다가 55%가 되면 재차는 맞잖아요. 그러면 60였다가 50였다가 55가 되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왜? 그 이전의 과점 주주 지분보다 증가됐을 때만 그 증가분만 취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기본이에요. 설립 당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되면 전체를 취득으로 간주한다. 재차는 과점 주주였다 아니었다 다시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이전의 과점 주주 지분보다 증가분만큼을 취득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이고 작년에 과점 주주 부분이 시험에 나왔어요. 실제로. 근데 얘는 이거 있죠. 이 네 개. 이 네 개의 종류는 나중에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이거 하고 나중에 우리 중과산세 같은 거 배우고 세율의 특례세율을 배우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전부 다 얘랑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개 종류를 모르면 걔네들도 문제를 못 풀어요. 두 개를. 근데 특례세율 같은 거 시험에 잘 나오는데 세율 파트에서 얘가 정답인 경우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게 간주취득 4가지가 있다는 것 종류 꼭 암기하시고 나중에, 그리고 과점주주 부분은 이렇게 해서 3가지를 나중에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 많이 해요. 엄청 많이 합니다. 수업 시간에. 그죠? 그래서 우리 교재는 58페이지에 간주취득 해가지고 제목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선박 차량 기계 장비 종류 변경, 토지 지목 변경, 건축물 건축 개수, 그리고 과점 주주 이렇게 돼 있죠. 종류만 외우세요. 종류만. 일단은 내용은 잘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그 교재 저기 보세요. 49페이지 보시면 그 과점주주 아까 넘어간 거 있죠. 49페이지 거기 4번에 과점주주의 취득이라고 돼 있죠. 자, 거기 의 나와 있죠. 의 1번 그죠.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줄쳐 있죠.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뭔 얘기예요? 설립 당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초 과점주주라고 때 1번 그죠? 자, 이거는 지금 보시면 뒷장에 보면 한 장 넘기시면 그 표 하나 있어요. 표. 그죠? 취득세 과세 지분율이라고 돼 있죠. 그 최초 과점주주는 뭐라고 돼 있어요? 최초 과점주주가 되는 현재 지분 전체가 뭐다? 전체를 취득으로 본다. 그런 얘기죠? 그랬고 기존의 과점주주는 지금 보지 마세요. 이거는 여기는 잘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이거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공부되시면 그 밑에 재차 나오죠. 재차 과점주주는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날 이전의 과점주주 당시 최고 지분율보다 뭐? 증가된 지분. 그러니까 결국 이거 얘기하는 거죠. 설립 당시는 과세하지 않고 최초는 전체를 취득으로 보고 재차는 그 과점주주 이전의 과점주주 지분보다 뭐 했을 때? 증가됐을 때 증가분만 과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보시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걔는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것도 막 외운다거나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건 뭐 지금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설명 들을 때 그냥 들을 때는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되는 거지. 막 이걸 암기해가지고 막 야 저거 이해가 안 가. 막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처음부터 벌써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 거죠. 오후에도. 그죠? 오후에도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전 시간에 말했죠. 출퇴근하면 안 돼요. 출퇴근. 도서관으로 출퇴근을 해야지. 집으로 퇴근한다든가 마트라든가 뭐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식당 같은 데는. 그죠?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1월달인데 벌써. 이거 어영부영하면 금방 2월 갑니다. 구정 세고 못 쪼고 하면은. 여기서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또 나 어차피 시댁도 가야 되고 심란해 벌써부터.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마음 심란하니까 속 시끄럽고 그러니까 구정 세고 와서 그때 갔다 와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죠? 남편이랑 이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봐서 그때 공부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세월 다 가. 그 세월 다 가. 그럼 공부 언제 할 거야? 그죠? 지금 하세요. 지금. 자, 58페이지 4절 비과세. 그죠? 비과세. 비과세는 과세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얘는 비과세가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는 6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 이제 잘라놨는데, 자, 1번 뭐 있어요?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걔네들이 과세권자잖아요. 지네가 세금 푸고 지가 가져가잖아. 근데 걔네들이 부동산을 취득했어. 그럼 세금 내겠어 안 내겠어? 낼 일 없죠. 비과세죠 당연히. 그래서 1번에 국가 등의 직접 취득 그래가지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조합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 근데 외국 정부는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닙니다. 외국 정부는 상호주의라고 해가지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미국에다가 대사관 건물을 취득했는데 세금 부과를 했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우리나라에다가 대사관 만들고 사가지고 뭐 건물 취득하면 어떻게 돼? 우리도 과세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거죠. 그래서 외국 정부는 뭐다? 대한민국 정보기관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 정부 취득은 뭐한다?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죠? 그러니까 외국 정부는 예외는 있다. 그런 얘기고요. 오른쪽 2번은요. 국가 등의 기속 또는 기부 체납 조건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취득을 했는데 그 최종 소유권이 누구한테 간다는 거야? 국가 등 소유가 된다는 거죠. 그럼 뭘 해주겠다?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국가, 지자체 또는 조합의 기속 또는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가 있죠. 다음 의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국가 등의 기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 증여했대. 아니 국가에다 기속을 하는 조건부로 비과세가 되는데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팔아먹었대. 당연히 비과세 안 해주고, 그 다음에 기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됐대. 아 이건 뭐 말이 막걸리요. 뭐 당연한 얘기죠. 외울 것도 없는 거죠. 이게 지문 나왔을 때 이건 당연히 뭐요? 비과세가 안 된다 그렇게 되는 거지. 2번이요. 국가 등의 기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 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양해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여러분이 기속을 시키기로 했는데 그냥 준 게 아니라 그걸 주면서 뭐예요? 국가 등의 다른 부동산으로 공짜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대가를 받은 거고, 아니면 기부채납 대상 물건을 주면서 대신 내가 앞으로 뭐 20년 동안 공짜로 쓰고 그리고 나서 20년 지나면 내가 줄게, 이런 식으로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으면 걔는 뭘 안 해주겠다? 비과세를 안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통틀어서 그냥 국가 등은 뭐예요? 비과세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1번은 형식적 취득에 가지고 뭐 있어요? 신탁재산이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 신탁의 뜻이 뭐예요? 신탁이 맡긴다는 거죠. 믿고 맡긴다. 그럼 이건 돈 받고 팔고 그런 거 아니죠. 그냥 관리해달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위탁자라고 됐죠. 그럼 얘를 뭐라 그러고? 수탁자라고 됐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신탁법에 따라 얘가 A하고 B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얘한테 맡겼어. 신탁을 했다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A, B 부동산 실제 주인은 누구예요? 얘인데 얘가 얘한테 뭐라는 겨? 내 대신 관리해달라고 맡긴 거죠.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등기를 넘겨받은 거잖아요. 그럼 얘는 어쨌든 등기를 넘겨받았으니까 취득을 한 거죠. 하지만 얘는 세금 부과를 안 하겠다는 거지. 왜? 얘가 이걸 뭐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명의신탁도 아니고 이 법에 따라 관리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소유권만 취득한 거죠. 그러니까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비과세. 얘가 사정이 생겨서 병한테 넘어갔어요.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수탁자라고 그래요. 그럼 얘도 똑같죠. 입장이 관리만 하는 거죠. 비과세. 신탁이 해지가 되거나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돼? 다시 원주인한테 돌려줘야죠. 그럼 얘는 뭐예요? 지껏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얘도 뭐 해줘? 비과세. 그래서 신탁재산은 뭐다? 비과세다. 얘는 그냥 뭐만 기억하면 된다? 탁탁탁이 탁탁탁. 그죠? 위탁자로부터 수탁자, 수탁자, 신수탁자, 수탁자, 위탁자가 비과세예요. 신탁 재산을 말하고요. 탁탁탁이 비과세다. 예를 들면 위탁자, 수탁자인데 뭐 수탁자로부터 수익자. 그럼 뭐예요? 수탁자로부터 수익자. 그냥 비과세 안 돼요. 왜? 탁익이는 안 된다니까. 탁탁만 된다니까. 탁탁만. 수탁자로부터 수익자. 얘는 세금 내야 된다니까. 탁익이 낸다니까. 뭐만 기라고요? 신탁 이렇게 된다니까. 그죠? 자, 그래서 거기 1번에 양가로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위탁자로부터 수탁자, 2번 수탁자, 위탁자, 3번 수탁자, 신수탁자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러면 탁탁탁만 기억하면 돼. 탁탁탁탁탁. 그죠? 그럼 비과세다. 2번 관련 법률에 따른 환매권 행사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환매란 말은 도로 사온다는 뜻이에요. 환매. 그러니까 넘겨줬는데 도로 사온다. 근데 환매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개인끼리 환매할 수도 있고 법률 규정에 따라 환매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끼리 환매하는 건 비과세가 안 돼요. 근데 뭐만 법률에 따른 환매권 행사만 비과세다. 그런 거죠. 거기 뭐 징발재산 특별조치법에 관한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그 법 이름 외우는 거 아니라겠죠. 그냥 이상한 법 나오고 꼬랑지에 환매 붙으면 아 걔가 법률상 환매구나. 그럼 뭐다? 비과세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왜 그 전두환 때 막 그 강제징발 같은 거 많이 했어요. 막 나라 막 그죠? 걔가 그 정권 잡고 나서 막 이 대표적인 옛날에 우리 뭐야 그 국제그룹이라고 있었어요. 국제그룹 우리나라에 어렸을 때 왕자표 신발 고무신 막 털신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국제시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 국제그룹 양정모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때 부산에 있는 기업인데 그때 당시 굉장히 큰 회사였어요. 근데 전두환한테 찍혀가지고 공중분해 됐잖아요.
그때 전두환이가 국부위 저기 할 때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한테 정치연금 좀 하라 그러니까 네가 왜 군인이 왜 나한테 돈 하나 못한다 해가지고 찍혀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되고 나서 공중분해 시켜버렸죠. 그래서 왜 50 청문회 할 때 전두환 나와 있고 그때 그 양정모 회장 나와가지고 막 한참 막 얘기하고 그랬었죠. 그때 막 다 잘라가 다 준 거죠. 막 나라 그죠? 그게 강제 징발된 거죠. 그게 나중에 특별지급에 따라 환수 조치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거니까. 그런 식으로 법률에 따라 징발된 걸 환수, 내가 도로 사올 때 내 거 찾아오니까 뭐 해주겠다.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런 뜻인데 중요한 건 뭐다? 이상한 그 법을 외우지 마라. 그거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보유에 관한 특별조치, 폐지법률, 부칙, 이양, 동원 대상. 이걸 왜 외워요? 그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시들이 알아서 나오겠지. 그리고 뒤에 뭐가 나오면 환매 나오면 얘가 법률상 환매네. 얘는 비과세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3번은 임시건축물. 그 임시건축물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 대표님 모델하우스나 그죠? 아니면 가설건축물이죠. 가설건축물. 옛날 어렸을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서커스. 그죠? 서커스 오다는가 막 그런 가설 극장 같은 거 와가지고 설치해가지고 막 서커스 오면 막 그 약 팔잖아요. 그럼 막 몇 달씩 있다 가고 그러거든요. 옛날에 막 장수팔 씨하고 구춘자 씨가 와가지고 막 만당 같은 거 막 해요. 잘 모르시는군요. 그죠? 그 두 분이 지금 돌아가셨죠. 연세가 많이 돼가지고. 저 어렸을 때 그분들이 저희 시골에 왔었는데 그 둘이 와가지고 그거 하는데 너무 재밌는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두 분이. 만담하는 거 둘이 만담. 지금만 뭐 개그맨 비슷한 거죠. 그죠? 유명했었죠. 그분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은 가라 하면 약 팔고 그랬죠. 그게 다 가설건축물이잖아요. 그죠? 아니면 동춘 서커스단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해요. 가설건축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철거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모델하우스가 대표적인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뭐 해줘? 비과세를 해줍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보세요. 임시흥행장, 공사 현장, 사무소 등 해놓고 가로 안에 중과세율 적용 대상은 지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사치성 계산 같은 거 있죠. 걔네들은 비과세가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뭘 기억해야 돼?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을 만들었는데 얘가 존속기간이 1년이 넘어가 버리면 뭐 해라는 거예요? 세금을 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에요. 그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그죠? 이런 거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개수로 인한 취득이라 했죠. 얘도 똑같은 거예요. 얘도 두 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공동주택 개수하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는 공법에 건축법에 대수선이 있죠. 대수선. 뭔지 알죠? 아는데 설명할 수 없죠. 알긴 알지만 설명할 수 있는 그 대수선이에요. 그 대수선은 비과세가 안 돼요. 그리고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얼마? 9억 이하에 돼요. 그 조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 얘네들 시험에 잘 나와요. 아까 가설건축물하고 얘네들은 조건을 잘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예를 들면 아파트 오래되면 건물도 문제지만 엘리베이터가 오래되면 노후화되면 위험하잖아요. 막 그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막 문 안 닫히다가 통통 내려갈 때마다 막 그죠? 막 바로 안 내려가고 막 통통 계속 내려가. 스릴 있잖아요. 언제 추락할지 모르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래? 교체하는 거죠. 교체. 그죠? 그런 것들은 뭐 해주겠다는 거야? 비과세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조건이 이제 건축법상 대수선은 안 되고 9억 이하야 된다. 그 조건을 잘 봐두셔야 돼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예를 들면 건축법상 대수선은 비과세인데 이렇게 내요. 땡. 틀렸다. 그죠? 그거 두 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다? 비과세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뭐 있어요? 취득의 시기. 이렇게 취득 시기래. 취득 시기. 이게 뭔 얘기예요? 언제 샀니? 그죠? 하여튼 웃긴 거죠. 내가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집을 샀더니 언제 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보느냐? 이유가 있겠죠. 자, 얘는요, 보세요. 취득세가 취득일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안에 뭘 해야 돼요?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 기간이에요. 그럼 60일이 지나버리면 무엇이 부과돼요? 신고 납부. 가산세 이거예요. 그러니까 6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럼 이 날짜가 되게 중요한 게 여기서 하루만 지나도 가산세가 부과되잖아요. 그러면 이 날짜를 정확하게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보세요. 얘가 이날이 신고납부 기한인지, 이날이 신고납부 기한인지, 이날이 신고납부 기한인지는 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취득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왜? 60일은 정해져 있는 거죠. 언제 시작을 하든. 그죠? 예를 들면 이날을 취득일로 보면 이날이 신고납부 기한이고, 그죠? 그 전날을 취득일로 보면 이날이 기고, 이날로 보면 이날이 신고납부 기한이 되겠죠. 결론은 얘가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취득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법으로 저걸 규정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까 우리 취득의 형태 배웠잖아요. 매매, 교환, 현물주주 다 배웠죠. 뭐 승계취득 그런 거. 걔네들마다 다 언제를 취득일로 볼지를 법으로 정해줍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60일 따져가지고 날짜 지나면 바로 뭘 부과해? 가산세 부과를 하겠다라고 정한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취득시기 그럽니다. 해서 얘는 취득시기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승계취득이라고 그래 있죠. 아까 우리 취득할 때 승계, 원시, 간주 나오잖아요. 다 걔네들 취득시가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근데 제일 기본이 매매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걸 뭐요? 승계취득이에요. 승계취득. 그 중에서 유상승계취득이 나와요. 그죠? 자, 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는 게 있고, 그다음 뭐 있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두 개가 있어요. 자, 이건 뭐예요? 이게 무슨 치예요? 내가 실제로 돈 준 날, 그날이고 말 그대로 얘는 뭐예요? 계약서 쓸 때 여러분 계약서에 잔금 날짜 있잖아요. 그 계약서의 잔금 날짜를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실제 돈 준 날로부터 60일로 간다는 얘기고, 어떤 애들은 계약서의 잔금 날짜부터 60일을 따지겠다 그런 뜻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요, 얘네 둘은 서로 관계가 없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는 애들은 뭐랑 관계없다는 거예요? 계약서의 잔금 날짜와 상관없이 무조건 뭐 한 날, 실제 돈 준 날을 취득일로 본다는 얘기고, 여기에 해당이 되는 애들은 뭐라는 게요? 실제 돈을 언제 주던 관계없이 뭘로 간다? 계약서로 간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자, 5월 25일이 계약서의 잔금 날짜예요. 계약서의 잔금 날짜. 근데 얘네들은 어떤다는 거예요? 얘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날이 계약서의 잔금 날짜인데 실제 잔금을 27일 날 줬어요. 그럼 얘네들은 언제가 취득일이라는 거야? 27일이라는 얘기야. 이해가시죠? 자, 근데 만약에 23일 날 실제 돈을 줬다. 계약서의 잔금 날 25일에 이날 줬어요. 그럼 언제가 취득일이야? 이날이라는 거야. 이 뜻이에요. 얘네들은 이거랑 관계없다는 얘기지. 그럼 얘네들은 어떻다? 얘네들은 돈을 먼저 주건 나중에 주건 관계없이 뭘로 간다? 계약서로 간다는 얘기죠. 계약서로. 이 얘기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얘는 서류상으로 가는 거죠. 서류상으로. 결론은. 근데 이거는 서류상 관계없이 실제 돈 준 날을 취득일로 보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는요, 말 그대로 누가 봐도 이날 잔금 중에 인정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 간 거래는 이걸로 가겠어, 안 가겠어요? 개인 간 거래. 이걸 안 가요. 개인 간 거래 이걸로 가면 어떻게 돼? 실제 날짜가 지났어. 근데 둘이 짜고 뭐라 그래? 둘이 돈 어제 말고 오늘 줬다 합시다. 둘이 협의하면 되잖아. 그래서 공무원한테 가서 뭐라 그래? 공무원이 돈 어제 주셨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 양반이 자, 아저씨, 내가 돈 어제 줬어, 오늘 줬슈. 그러니까 오늘 줬슈. 끝나는 거지. 그럼 막 얘는 줬다고 얘는 나한테 둘이 싸우겠지. 그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지. 그럼 의미가 없는 거지. 정한 의미가. 그래서 그 짜고 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객관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것들은 다 이걸로 가요. 그래서 개인 간 거래는 무조건 뭘로 가는 거야?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봐요. 근데 얘네들은 누가 봐도 이날 돈 준 게 인정이 되는 취득이다 해서 그때는 뭘로 간다?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는데,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는 거죠.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이.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얘네들 걸 여러분이 산 거죠. 누구 걸 샀다고요? 국유지를 샀어, 여러분이. 그래가지고 돈을 오늘 줬어. 누구한테 줬어? 국가한테. 그죠?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이날 좀 준 거 인정이 되는 거죠. 내 거래 상대방이 누구예요? 국가잖아. 근데 둘이 짜고 쳐요? 날짜 하나 지나가지고 국가한테 가서 그래요? 내가 사정이 생겨서 그러니까 오늘 돈 어제 말고 오늘 줬다 하자. 이렇게 얘기돼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입증이 되니까 뭘로 간다?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간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이에요.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되면 그 통관할 때 국가 간의 거래니까 관세를 부과하잖아요. 그죠? 그럼 관세 부과할 때 그 수입 면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계약서 내용이 그걸 가지고 얘들 세금을 부과해요. 그리고 거기에 거래 내역이 기록이 돼 있죠. 그러면 얘네 개인끼리 거래한 거 상관없이 그 수입 면장에 나타난 그날에 그 돈을 주고 그날 취득한 거로 보겠다. 그래서 그거는 누가 봐도 국가 간 거래를 통해서 그 면장에 따라 입증되는 거니까 그날 거기 나온 날짜에 무조건 취득한 거로 보겠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공매나 경매로 취득하는 거죠. 공매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공매가 자산관리공사에서 하죠. 한국자산관리공사 그죠? 캠코 그죠? 그리고 경매는 보통 어디서 해요? 주관하는 데가 어디야? 법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매나 경매를 받았대요. 그리고 경매 받고 나면 법원에서 경매를 했잖아요. 낙찰 받아서 잔금 갖다 주죠. 지정은행에다 갖다 주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경매를 주관하는 주체가 누구야? 법원에서 하는 거죠. 법원에서 국가기관.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짜고 칠 수 여력이 없는 거죠. 돈 준 거 입증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판결문에서 가격이 입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이 걸렸는데 판사가 재판할 때 확정 판결되면서 뭐라는 겨? 갑은 을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무조건 그 판결문상에 날짜 나온 날 있죠. 그날 무조건 취득한 거로 봐주겠다 그런 뜻이고요. 마지막 하나가 법인 장부로 취득 가액이 입증되는 거예요. 법인 장부. 이런 아파트 분양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분양을 누가 해요? 건설회사가 하죠. 그럼 여러분이 잔금을 날짜 돼서 잔금 갖다 주면 건설회사는 뭐를 해? 지네 법인 장부에다가 뭘 기록해? 여러분이 몇 월 며칠에 김모 씨가 잔금 얼마 줬다고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 준 건 뭘 통해서? 그 법인 장부를 통해 입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5개만 뭘로 간다?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고 요 5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뭘로 간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저기 제가 11월 때 할 때 했었죠. 국수 공판장. 안 했나요? 했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죠? 왜 이거 했었잖아요. 제가 시골에 살 때, 그죠? 시골에는 구멍가게 같은 거 없으니까 장날 되면 막 동네 사람 다 와가지고 물건 이만큼 사가지고 마을에 가가지고 이렇게 공동 판매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판장, 공판장 그런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다 사는 거죠. 근데, 그러면 다 물건 사서 공판장에 산다. 뭐를? 국수를. 그래서 국수 공판장 이렇게 그랬죠. 국수 공판장. 국수를 어디 가서? 이땐 여기가 샀어요, 진짜로. 저희 어렸을 때는 뭐 학구방이라고 해가지고 구멍가게 있는 거기 동네는 부자인 동네 그나마 번화가지 그 있는 데는 대부분은 뭐예요? 대부분은 동네가 어렸을 때 여러분 산토끼하고 발 맞춰서 학교 다니고 그러는 데 살았죠. 산토끼가 막 학교 갔다 오면 막 기다리고 있죠. 잘 갔다 왔냐고 막 그런 동네 살았잖아요. 그죠? 저희 동네는 근데 학구방 그 구멍가게 있었어요. 좀 번화가라 그나마. 그죠? 그래서 뭐라고요? 국수를 어디 가서 산다고? 공판자. 근데 조심할 게 국은 국가 지자체 이거고요. 수는 뭐예요? 외국으로부터 수입이에요. 수라고 외웠는데 지문에 외국으로부터 지니까 국수 없네 이러면 안 돼요. 골치 아파 그러면. 그 다음에 공매 판결문 그 다음에 장도 뭐예요? 법인 장부예요. 또 장 없다 그러면 안 되고. 그건 알아서 해야지 그거는. 그죠? 국수 공판장. 그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5개. 이거는 암기하세요 그냥. 이거 모르진 않아. 이거 모르고 1년 내내 하는 건데. 국수 공판장. 그죠? 국수를 어디 갔다? 공판장에 가서 샀다. 이렇게. 앞잡다는 거 잘 외우셔야 돼요. 국 해놓고 무슨 국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국 했더니 그러니까 국이 뭐요? 몰라. 국이 뭐예요? 무슨 국이요? 그렇죠. 국가 지자체 조합을 말하는 거예요. 국가 지자체 조합. 이따 집에 가서 누군가한테 오늘 배운 거 국수 공판장 기억나죠? 그럼 이따가 설명 한번 해봐. 국수 공판장 설명 되나?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내가 공부를 얼마만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아는 제일 좋은 방법은 누군가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보면 내가 그걸 얼만큼 이해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누구한테 하기는 그렇잖아요. 좀 창피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면 돼? 거울 속에 나한테 하면 돼. 거울 속에 나한테 가가지고 오늘 저녁에 거울 속에 나한테 가서 야 오늘 내가 배운 거 한번 설명해 볼게. 자 오늘 취득 시기를 배웠어. 잘 들어? 하고 잘 들어? 그러더니 딱 뭐라 그래? 야 너 자세가 안 됐잖아. 듣는 자세가 안 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똑바로 들어야지. 잘 들어봐. 얘 봐 눈동자 틀렸어. 얘는 오늘 얘 분위기 아니야. 공부할 분위기 아니야. 끝이야. 내가 아는 거 어디야. 자 잘 들어봐. 취득 시기란 여기까지만 아는 거야. 나머지는 모르니까 엉뚱소리 하는 거. 그러니까 야 안 되겠어. 오늘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나는 아는 거 거기까지예요. 근데 머릿속에서는 아는 거 같은 거지. 근데 설명을 못하면 확실히 아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은 공부라고 하잖아. 실제로 공부를 할 때 내가 이걸 누군가한테 가르친다라는 심정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대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걸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오늘 이것만 들어가지고 내가 이따 가서 누구한테 설명을 가르쳐야 돼. 만약에 그렇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 공부 어떻게 할 것 같아? 겁나게 틀리죠. 마음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듣는 거는 다른 거죠.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가능하면 좀 어려운 내용들 그런 식으로 개념을 가지면 돼요. 그래서 국수, 공판장. 국이 뭐고 수가 뭔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똘랑 그것만 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뭘로 간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간다. 자, 교재 한번 볼게요. 60페이지. 승계취득 나왔죠? 유상승계취득에서 그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랬네요. 그죠? 1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2번 외국으로부터 수입의 경우. 판결문, 법인, 장부, 공매, 경매 그랬죠. 우리 교재는 순서가 뭐 저기에 맞진 않는데 국수, 공판장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리고 판결문 있잖아요. 판결문. 그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화해. 그죠? 민사소송 및 황정소송 확정 판결문 그랬죠. 단,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는 제외. 그랬죠. 이 판결문 남은 걔를 기억하셔야 돼요.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는 제외. 그럼 뭔 얘기야? 얘네들은 이걸로 안 간다는 얘기네. 그럼 걔네들은 뭘로 간다는 거예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화해줘서, 포기각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둘이 소송이 걸렸어. 근데 정식 재판까지 안 가고 재판전 화해라는 거죠. 판사가 뭐래요? 야, 니네 둘이 끝까지 가봤자 둘 다 좋은 꼴 못 보니까 좋은 말 할 때 그냥 여기서 화해라. 그랬더니 뭐요? 조정을 받아들인 거죠. 그 내용을 조서로 꾸민 게 화해조서예요. 그럼 이거는 결국 뭐가 똑같은 거야? 개인 간 거래하고 똑같은 게 되는 거야. 객관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네 가지는 전부 다 이걸로 안 보겠다는 얘기지. 그 결론 뭘로 간다? 이걸로 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판결문 나오면 자동으로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는 뭐라고요? 제외다. 이걸 딱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계약상 잔금 지급일 그랬죠? 자, 윌, 일에 해당하지 않는 유상승계. 즉, 뭘 말하는 거예요? 국수, 공판장.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유상승계는 뭘로 간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뭘로 간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그 계약서로 가야 되는데 계약서에 잔금 날짜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럼 뭘로 가? 계약한 날로부터 며칠? 60일이 경과되는 날을 취득일로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만은 지금 안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까지 하면 지금 머리 아프니까. 그것까지는 나중에 해도 돼, 거기는.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 뭐라고 돼 있어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랬죠. 자, 이건 뭐냐면 우리 취득 이런 게 있어요. 연부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자동차 살 때 현찰박식을 합니까? 할부랍니까? 할부죠, 할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현찰로 한다고. 진짜 뭐 산 거요? 티코 산 거죠. 티코 30만 원 주고 티코 산 거죠. 그건 현찰박식이죠. 우리 그것도 카드인데 무이자 10개월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죠. 기분이죠. 보통 할부죠, 할부. 그럼 보통 몇 개월 할부? 60개월이죠, 60개월. 이 부르주아 계급들이 가끔 있어요. 부르주아 계급들 24개월 할부래. 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할부로 24개월에 기본 36개월이지. 거기다 좀 길면 48개월, 최장 몇 개월? 60개월. 선택 어떻게 해? 우린 60개월이죠. 무조건 60개월. 그죠? 60개월. 자, 그러면 걔는 돈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주는 겁니까? 할부 취득은. 매달 주는 거죠, 매달.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연부는 뭐예요? 그렇죠. 돈을 1년에 한 번씩 지불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걸 뭐라고 그래? 연부취득이라고 그래요. 별게 아니죠. 자, 그러면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연부취득은 돈을 1년에 한 번씩 준대요. 그러면 이 취득한 물건의 가격이 비쌀 것 같아요? 쌀 것 같아요? 비싸죠. 설마 3천만 원짜리 자동차 사면서 이거를 5년간 1년에 얼마씩 600만 원씩 5번에 걸쳐 이러진 않을 거예요. 차를 그렇게 팔지도 않고. 그러니까 보통은 금액이 좀 많이 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 하나 샀어요. 물건 하나. 돈이 없어서 싼 걸로 하나 싼 걸로 100억짜리. 옛날 같으면 일시불로 주는데 여기서 돈이 없어가지고 100억짜리 샀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36개월 할부해요? 그러면 도대체 한 달에 얼마씩 준다는 거, 뭐 3억 얼마씩 줘야 되잖아요. 이자까지 하면 4억 가까이 줘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이거를 5년간 1년에 얼마씩
20억씩 이렇게 취득하는 걸 뭐라 그래요? 연부 취득 그래요. 그럼 돈을 이렇게 준다는 얘기잖아.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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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억 이렇게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요, 잘 보세요. 과세권자는 그러면 이 세금을 받으려면 얘가 지금 이걸 취득하려면 돈을 다 줘야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몇 년 후에 취득해요? 5년 후에 취득하네. 그죠? 그러면 얘는 5년 후에 취득하면 얘는 세금을 언제 걷어야 돼요? 5년 후에. 그럼 과세권자는 이 세금 걷어 5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세금을 항상 뭐라 그랬어요? 올림픽 정신이라 했잖아요. 더 빨리, 더 많이. 빨리빨리, 많이. 그럼 뭐예요? 빨리 걷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네가 돈을 20억씩 나눠서 주잖아. 그러니까 세금도 어떻게 해? 나눠서 내. 너 이 돈 줄 때마다 5번에 걸쳐 세금을 나눠내. 이렇게 세금을 걷어요. 그럼 이때 중요한 게 이 용어예요, 용어. 자, 돈이 두 개가 나오죠. 20억하고 뭐? 100억 두 개가 있어요. 이때 요 20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 그대로 가요. 이게 뭐요? 매년 지불하는 금액이죠.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 연부 금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0억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연부 금액 그래요. 자, 그럼 이 100억 있죠? 이 100억은 총액이죠, 총액. 그죠? 그러니까 연부금 총액. 이렇게 된 거죠. 만약에 100억을 연부 금액이라고 만약에 여러분 헷갈린다 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100억이 연부 금액이다.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거야? 1년에 100억씩 준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1년에 매년 주는 돈은 20억이잖아요. 이게 매년 지불하는 금액이고 이거는 총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앞으로 엄청 많이 나와요. 연부금액, 연부금 총액 해가지고 많이 나와요. 그럼 얘는 이게 연부금액이고 요게 연부금 총액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얘는 세금을 어떻게 낸다는 거야? 요거 줄 때마다 세금을 내라는 얘기죠. 이때 그러면 얘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요때 취득일이 언제로 할 것이냐 그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보세요. 얘가 이제 얘들도 계약서를 쓰겠죠. 계약서를. 그죠? 계약 쓰는데 뭐라 그래? 야, 내가 깔끔하게 딱 해 딱 바뀌면 1월 1일 날 딱 20억 줄게 라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자, 1월 1일 딱 됐어요. 계약서 돈 줘야죠? 돈 주려고 딱 하니까 줄 수 있어 없어? 1월 1일 날 못 줘. 왜 못 줘? 문 닫아서 은행 문 닫아서 빨간 글씨라 그 못 준 거죠. 돈을 언제 줬어? 1월 2일 날 줬어요. 자,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계약서상의 연부금 지급일이고 요거는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죠. 실제 돈 준 날. 물론 둘이 일치하면 따질 거 없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언제로 간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매년 20억을 실제로 준 날, 오늘 줬으면 오늘, 내일 주면 내일을 취득일로 보겠다. 그럼 그날부터 며칠? 60일로 가겠다. 그래서 연부 취득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요. 얘 있죠, 얘 연부금에. 이게 뒤에 가면 이제 우리가 이걸 배워요. 과세 표준. 그죠? 그러니까 연부 취득은 그러면 뭐가 과세 표준이냐? 기준 금액이 얼마예요? 세금 부과할 때 20억에다가 세율 곱해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그럼 뒤에 과표현할 때 연부 취득은 과세 표준이 뭐니? 그러면 연부금 총액 그러시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요? 연부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이거 물어볼 때 얘 엄청 잘 나와요. 그러니까 취득세도 과세 표준 문제가 나올 때 연부 취득 얘기는 엄청 잘 나와요. 과세 표준하고 연부 취득의 경우 과세 표준이 뭡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연부 금액 그래요. 연부 금액. 이걸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있어요. 연부 금액이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맞나요? 연부 금액이 뭐예요? 매회 실제로 주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표현할 때 연부금액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가로치고 뭐라고 하나요? 연부금액이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실제 시험에도 연부취득은 과세표준이 뭡니까? 그러면 연부금액 이렇게 안 나오고 연부취득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똑같은 말이잖아. 그죠? 그렇군요. 중간에 그러면 얘가 만약에 등기를 했어요. 세금을 한 번, 두 번, 세 번 내고 네 번째 주기 전에 등기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등기 치면 여러분 등기를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 아직 두 번 안 줬죠? 근데 등기를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돈을 다 줬으니까 등기를 했겠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 이 등기 친 날 한꺼번에 취득한 걸로 보겠죠, 당연히.
그럼 등기가 아니라 여기서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3번 냈는데 4번째 주기 전에 계약이 해제가 됐어. 근데 나는 이미 세금을 3번 냈죠. 계약 해지되면 이 앞전에 된 세금 3번 낸 건 돌려줄까요? 안 돌려줄까요? 자,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얘하고 나중에 등록세 가면 이 환급 얘기가 2군데가 나와요. 근데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헷갈리는데 안 헷갈리는 거예요. 이건 왜냐면 이걸 그냥 생각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헷갈릴 수가 없는 거야. 왜? 자,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어요? 세법 중에? 취득세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걔 이름이 왜 취득세예요? 그래요. 이름을 져준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이름을 크게 쓴 게.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이름 져줬잖아. 왜 그렇게 져줬어? 그렇게 살아라고. 너 이렇게 살아라 기대를 가지고 져준 거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이름이 이 혁자인데 이렇게 한문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빛나래 혁자라니까. 빛나래 혁자. 밝게 살아라 그런 얘기죠. 밝게 살아. 물론 내가 있죠. 내 친구 무식한 놈이 이거를 이렇게 읽는 바람에 그렇게 읽어서 이적적이 누구냐 그런 바람에 그죠. 제 별명이 적적이가 돼가지고 지금도 그죠. 한 번에 책에다 이렇게 써놨, 대학 다닐 때 이렇게 써놨더니, 누가 책을 가져가라고 놓고 갔더니, 야! 이 책 누구 거냐? 이 적적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그 무식한 놈, 그죠? 이게 띠는 이게 붉을적자거든요. 이게 붙어있는 게. 혁자죠, 혁자. 이렇게 살아나는 얘기야. 자, 취득세는 이름이 취득세예요. 언제 되는 거? 취득을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자, 여기 해지됐어. 돌려줘, 안 돌려줘? 돌려줘야지. 왜? 계약을 해지했으니까 취득을 안 했잖아요. 그죠? 취득을 안 하면 세금 내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근데 냈잖아. 당연히 얘는 뭘 해줘야 돼? 환급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계약이 해제가 되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만다 환급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그냥 막 외우면요 나중에 등록세 가면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는 환급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나와요. 그 두 개를 엉킨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외우니까 엉키는 거예요. 근데 두 개 중에 하나는 환급을 해주고 하나는 안 해줘. 그러면 취득세하고 등록세 2개거든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환급을 해주는 건 뭐겠어? 취득세는 취득을 해야만이 내는 건데 취득을 여기서 계약이 해지되면 난 취득을 안 한 거니까 세금을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냈으니까 얘는 당연히 뭘 해준다? 환급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자, 그럼 연부취득이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취득시기도 나오고 과세표준에도 나오고 나중에 면세점 배울 때도 이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계약 해제되면 환급하니 안 하니 이것도 언급이 되고 이게 하나가 아닌 거죠. 여러 군데 여기서 막 나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이렇다 보시면 돼요. 나중에 한 번 더 할 거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61페이지 양가로 3번에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랬죠. 실제 연부금 지급일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상승계는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일이에요. 무상승계. 그 상속 증여는 언제다? 계약일로 가요. 계약일. 근데 원칙이 무상승계는 계약일이래요. 근데 그 예외 있죠. 상속은 항상 언제야? 돌아가신 날이에요. 돌아가신 날. 여러분 상속은 안 돌아가시면 상속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무상승계는 원칙이 계약일인데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는 뭐다?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 유증은 유언하는 거예요. 유언. 그죠? 근데 유증은 외울 거 없어요. 걔는 시험에 안 물어봐요. 뭐만 잘 기억하면 돼. 상속. 상속은 언제다? 상속 개시일. 즉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시면 오늘이 상속 개시일이고 내일 돌아가시면 내일이 상속 개시일이에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증여는 취득이 언제일까요? 증여는 취득이 언제일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야, 아무리 물어볼 때도 한 번 얘기는 우리가 아무리 뭐 듣자마자 잃어버리지만 그래도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한 번쯤 얘기는 해주고 그 다음에 물어봐야 예의가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하기 속으로. 근데 말도 안 하고 갑자기 뭐 무상증여는 계약일인 상속은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증여를 보면 어떡하자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있을 수 있어요? 난 얘기 다 해줬어요. 증여는 언제야? 봐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얘기인데 여러분 제가 그랬죠. 여기 앉았을 때 질문하면 생각을 하고 싶어도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냥 정지생상 뭘 하긴 해야 되는데 정지가 돼가지고 이게 안 맞는다니까. 자, 잘 보세요. 무상승계는 원칙이 언제래요? 계약일이래요. 근데
상속은 예외적으로 언제래요? 돌아가신 날. 여러분 상속을 하는데 계약을 할 수는 없잖아요. 돌아가셨는데 그죠? 얘는 돌아가신 날이래. 잘 봐요. 자, 이게 원칙인데 얘가 예외로 이거 한다는 거죠.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야? 거꾸로 해석하면 상속 빼고는 다 무상은 뭘로 간다는 거예요? 중요는 언제야? 계약이래요. 그리고 우리 꼴랑 무상승이 2개 배워요. 2개 꼴랑 상속, 징여. 근데 원칙이 계약일. 그 중에 하나 상속은 예외적으로 돌아가신 날이요. 그럼 남은 건 뭐요? 징여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원칙과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보세요. 원칙과 예외가 있으면 이 거꾸로 해석하면 얘 빼고는 뭘로 간다는 거예요? 원칙으로 간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잘 이해하세요. 나중에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뒤에 가면 배울 건데 보세요. 여기 얘가 취득일로부터 60일이라는 신고납하게 돼 있죠. 신고납부 기한이. 근데 여기 보면 상속은 또 예외예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9개월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면 돌아가셨는데 상치를 놓은데 49제하고 다 해야 되는데 얘가 60일 안에 취득세 신고해라.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길게 가요. 60일 6개월. 자, 그리고 외국에 있으면 9개월이에요. 여러분 증여를 받으시면 취득세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증여받으면 취득세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돼? 네? 60일이죠. 왜? 상속만 6개월, 9개월이야. 그럼 이것 빼고는 다 며칠? 60일. 자, 그럼 지금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물어볼게요. 1번 증여는 취득일로부터 60일. 2번 증여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어느 게 맞을까요? 계약일로부터 60일?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증여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 신고는 취득한 날로부터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OX. 그죠? 둘이 똑같은 거예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 자, 여기 보세요. 자, 취득세는 뭐 취득일로부터 여기 써 있잖아요. 취득일로부터 며칠? 60일. 그런데 증여는 취득일이 언제야? 계약일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이게 결국은 뭘 말하는 거야? 취득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기다 한꺼번에 여기다 따로 예를 들면 일반 매매는 일반 개인 간 매매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국수 공판장은 실제 잔금 지급 60일, 증여는 계약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뭘 배우는 거예요? 그 취득 시기를 배우는 거죠. 그럼 이게 취득일이죠. 그럼 얘네들은 뭐라는 겨? 얘는 이날부터 60일, 얘는 이날부터 60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 계약일로부터 취득일로부터 60일인데 증여는 계약일이 언제야? 취득일 언제야? 계약일이잖아. 그럼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일로부터 60일도 맞고 통틀어서 그 다음에 증여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여러분이 개인끼리 매매했다? 그러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도 맞고 뭣도 맞아? 취득일로부터 60일도 맞다. 왜? 이 취득일이 뭘 말한다? 취득 시기를 말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 여러분 이거 틀려요. 문제 내보면 어떤 분은 이게 맞다 그러고 어떤 분은 이게 맞다 그래요. 둘 다 같은 얘기잖아. 이 취득일이 증여는 계약일인 거죠. 그죠? 그런 거죠. 결론은 예외 빼곤 다 원칙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상속 빼곤 다 며칠 안에 해야 된다? 60일 안에. 이렇게 가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무상승계는 계약일이 원칙이다. 그럼 상속은 예외니까 당연히 증여는 언제가 된다? 계약일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뒷장 3번 그거까지 보고 싶게요. 등기 또는 등록일. 자, 만약에 여러분 이러면 어때요? 아까 5월 25일이 계약세 잔금 날짜예요. 개인끼리 매매했어요? 근데 등기를 이날 했어요. 그럼 취득일이 언제일까요? 5월 개인끼리 있는 계약세로 간다 했잖아요. 그럼 이날이 취득일이죠. 그럼 등기를 26일에 했어. 언제가 취득일이야? 계약일로 간다 했잖아요. 계약일. 그죠? 자, 등기를 이날 하면 어때요? 자, 계약상 잔금날 5월 20일 등기를 23일에 했어. 언제가 취득일이야? 23일이. 얘네 헷갈릴 필요 없어요. 자, 원칙은 이걸로 가요. 다른 말 없이 이걸로 고르면 돼요. 그런데 등기가 같이 나오면 뭐해라? 둘 중 빠른 날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날이 원래 맞는데 등기가 나오기는 26일이잖아요. 그럼 뭐가 빨라요? 이게 빠르죠. 그럼 얘는 이날이에요. 근데 여기는 등기를 얘가 먼저 했잖아요. 그럼 얘가 취득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거예요. 얘가 나왔어. 그냥 쓰면 돼요. 근데 등기가 같이 나오면 무조건 뭐래라? 그 원칙적 취득 시기와 등기 날짜를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날? 빠른 날로 간다. 이걸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거기 뭐 3번에 뒤에 너무 62페이지 보면 등기 또는 등록일 그래가지고 그죠? 나와 있죠. 뭐 그 민법 그건 지금 제3번으로 보지 마시고 그 양가로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위 1과 2의 유상 또는 무상 승계 취득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했다는 얘기는 뭐가 빠르다는 얘기야? 등기가 빠르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언제로 간다? 등기시 날로 간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두 개 중에 비교해서 빠른 날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원시 시작부터 하겠습니다.